안녕하십니까, 문틀란TV입니다. 이낙연 총리의 국회 대정부 질의 과정에서의 거짓과 왜곡 답변이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낙연은 27일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의 질의에 대해 여성만 둘이 있는 집에서 많은 남성들이 식사까지 하며 11시간 압수수색한 것은 과도했다고 발언했습니다. 이 발언은 마치 많은 남성 수사관들이 2명의 여성에게 무슨 위해라도 가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던 것처럼 당시 상황을 호도해 적지 않은 국민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발언입니다. 압수수색 현장엔 아들도 있었고 변호인도 있었습니다. 검찰은 28일 압수수색 현장에 조국 아들도 있었고 정경심 측 변호인도 6명이나 있었는데 뭐가 문제라는 것이냐라며 이낙연 총리의 국회 발언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특히 검찰은 압수수색 당시 수사관 6명 가운데 2명은 여성이었다는 설명까지 했습니다. 이낙연 총리는 국회 대정부 질의 과정에서 대국민 거짓 선동을 한 것이 드러난 겁니다. 그 대통령의 그 총리였습니다. 거짓말을 입에 달고 다니는 뻔뻔하고 비열한 정권임이 다시 한번 드러났습니다. 조국을 돕는 법무부 역시 변호인이 현장에서 압수영장을 확인했다는 공식 자료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정경심은 변호인이 무려 14명이나 됩니다. 변호인이 혹시 중간에 자리를 비웠다면 그것은 조국 측의 문제입니다. 여성만 둘이 있는 곳에서 수사관들이 식사를 즐겼다는 선동이나 11시간이나 압수수색을 했다는 주장도 다 왜곡이고 국민을 선동하는 발언입니다. 식사를 안 하겠다는 수사관들에게 정경심 측이 강력히 요구를 해서 할 수 없이 식사를 했다는 것과 변호인이 압수수색 범위에 대해 계속 이의를 제기해 영장을 새로 발부받느라 늦어졌다는 점 등은 이미 검찰의 공식 해명 자료에서 다 밝혀진 사실이고 조국 측은 이에 대해 어떤 이의 제기도 한 바 없습니다. 따라서 이낙연 발언이 상황을 제대로 보고받지 못하고 나온 것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그렇게 거짓 발언을 한 것인지 따져볼 필요가 생겼습니다. 만일 제대로 보고받지 못했다면 국회에서 무책임한 답변을 한 것이고 알고도 그렇게 발언했다면 사실을 적극적으로 호도하고 국민을 선동한 것으로서 그에 따른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무엇보다 새롭게 밝혀진 것은 조국의 집 방 안의 주요 물건과 자료가 이미 깨끗이 치워져 있던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압수수색을 하려고 해도 방안이 깨끗이 치워져 있어서 수사관들은 집안에 숨겨진 장소를 찾느라 애를 먹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것은 조국 부부가 압수수색에 대비해 사전에 조치를 취한 것이고 따라서 아내가 너무 놀라고 당황해서 전화했다는 조국의 발언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또 한 가지 새롭고 놀라운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정경심은 압수수색 당시 수사팀을 계속 쫓아다니며 이것저것 상당히 많은 요구를 해서 수사팀과 적지 않은 갈등을 빚은 것도 드러났습니다. 수사팀이 압수물 분석을 위해 물건이나 자료를 집을 때마다 원래 자리에 놔둬달라고 요구를 한 것도 드러났습니다. 또 검찰이 압수물을 2박스에 나눠 담기로 하자 한 박스도 충분한데 왜 2박스로 나눠 담느냐며 이의 제기를 한 것도 드러났습니다. 외부에 압수물이 많은 것처럼 비춰질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검찰 관계자가 최근 한국경제신문 기자와 한 인터뷰에서 밝혀진 내용입니다.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아내가 충격으로 쓰러져 119까지 부르려던 상황이었다는 조국의 발언 역시 새빨간 거짓말임이 드러난 것이고 증거인멸을 위해 부부가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해왔음이 밝혀진 것입니다. 법조계 인사들은 오히려 이런 정황 자체가 범죄 혐의 입증에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국은 수사팀장과 전화 이후에도 아내 정경심과 여러 차례 통화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정경심이 수사팀을 지나치게 따라다니며 이것저것 요구한 것들이 남편 조국의 코치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정황입니다.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의 현직 법무장관인 조국의 이러한 행위는 수사 개입을 넘어 수사 방해 행위이고 탄핵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밖으로는 동정 여론에 호소하면서 숨어서는 당황한 나머지 증거인멸과 말맞추기에 골몰한 조국 부부의 추한 모습이 그려집니다. 법은 상식입니다. 거짓이 상식을 이길 수 없습니다. 조국 부부의 이 위선적인 행위가
법정에서 먹힐 수가 없습니다. 추한 모습이 다 드러난 문정권의 무지막지한 최후의 역습이 시작됐습니다. 문재인의 느닷없는 검찰 비난 메시지, 이낙연의 국회 본회의에서의 허위 선동 발언, 지지층들의 검찰청사 앞 대규모 시위 등은 저들이 사생결단식으로 검찰을 겁박하고 진실을 은폐하려는 의도입니다. 이것은 법적 싸움에서 승산이 없으니까 지지층 선동과 여론 조작 방법으로 현 위기를 빠져나가려는 더러운 수작입니다. 28일 서초동 검찰청사 앞에서 열린 조국 찬반 집회에서 소위 조국 수호 집회 참가자 상당수가 대전한 버스를 이용해 전국 각지에서 동원된 사람들이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어영 언론들이 집회 참가자 수를 부풀리며 여론이 돌아선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날 공개된 중앙일보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문재인의 국정 지지도가 40% 아래선인 37.9%까지 추락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여기서 호남의 일방적인 묻지마 지지를 뺀 나머지 지역의 문재인 지지도는 30.3%로 집계됐습니다. 30%도 곧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길거리에 등장한 눈에 보이는 시위대는 민심의 현주소와는 크게 동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집요한 친문 좌파 세력들의 법질서 파괴 난동은 그들의 몰락 직전까지 계속될 것이고 어떤 이유를 걸어서든지 윤석열을 무력화시키거나 끌어내리려 온갖 공작을 펼칠 것입니다. 단호한 윤석열 검찰이 이 어려운 국면을 끝까지 버텨내고 유종의 미를 거두리라 믿습니다. 국민의 변함없는 성원과 야당과 언론의 정권 감시 기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입니다. 문틀란TV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